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제 후반기 이제 2학기 이제 후반기 들어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이제 환절기 또 이렇게 추워져는 날씨 가운데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군에 계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염려도 되고 그런 상황도 많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북한에서 미사일과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또 발사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군에 계시면서 많은 또 염려가 되고 또 걱정도 되겠지만, 우리 또 일반 국민들은 또 군인을 믿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군인을 믿고 또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들을 또 여겨주시고,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으더라도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최전방에서 여러 가지 위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도 학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일정별로 여러분들 진행되는 또 강의 시간에도 빠지지 않고 잘 지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 청소년 육성제도는 제 10장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육성제도는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따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법적인 거를 또 우리가 또 도외시한다든지 이것을 무시한다든지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청소년 우리가 관련 기관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또 확인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부터 해서 벌칙까지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처벌법의 의입니다. 의. 그래서 보면 자, 아동학대 범죄의 어떤 처벌 등에 관한 이 특례법은 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이 처벌을 가중하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이 제도를 마련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처와 이 어떤 대처와 예방을 통해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 처벌법의 의의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어떤 것이 제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법률 적용에 있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이 특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중에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아동학대 범죄는 이 친고죄나 어떤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는 대당하는 어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반영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동학대법에 대해서 이제 뭐 아는 거지만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건가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 친고죄라는 것은 뭐냐면, 자, 범죄의 어떤 피해자나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지만 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범죄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막 강간죄라든지 모욕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어떤 피해자가 그거를 고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3자가 고소할 수 없는 죄라고 우리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고죄는 이제 우리가 그러는 일이 어떤 게 있었냐면,
밀양에 여중생 집단 성폭력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가해자들과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한 44명 많은 그 청년들이 그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폭행을 가하고 그다음에 어떤 성폭력을 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제 그 방송에는 명시가 됐는데 그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강간은 하진 않았다. 뭐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강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가 어떤 면에서는 그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아마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이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친고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의사 불법죄라고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반의사 고발죄는 뭐냐면 자 피해자가 여기도 마찬가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할 수 없는 이제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 범죄서부터 시작해서 뭐 존선어도 폭행죄, 과실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아동학대 범죄는 이제 친고죄나 반의사 범죄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반영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친고죄에서는 자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그다음에 반의사 불법죄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어떤 특례를 규정해서 아동보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법을 외우는 건 아니지만 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법률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또 이 기회에 이런 사항들이 신고죄고 이러한 내용들이 반의사 불법죄구나 뭐 이렇게 들을 정도는 기본적으로 또 알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아동학대 처벌의 이제 의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아동 학대 처벌의 이제 어떤 그런 주요 연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동 학대 처벌법의 주요 연역도 살펴보는 것은 자 이런 법들이 어떻게 현재까지 만들어져 와서 현재까지 이렇게 변경이 돼서 왔나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뭐 주요 연역이 사실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외워도 다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나 학업 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한 번씩 읽어 나가지 않으면 뭐 볼 수 없고 또 이해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아동학대 처벌법의 이제 주요 연역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이 특례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률로서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는 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어떤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위반한 경우에 처벌 조항을 신설했고 신고자 등이 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신변 안전 조치라든지 신고자 등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를 이제 신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동 학대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도 어떤 공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신변 보호를 요하면 또 신변 보호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익 제보는 공익 제보가 내 마음대로 공익 제보를 해주세요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는 공익 제보가 또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지만 공익 제보로서의 어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서 신고자 등의 어떤 보호 조치가 이제 신설이 됐고요. 2017년도는 자 가정법원 판사의 피해 아동 보호 명령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 그다음에 상담소 등에서 상담이라든지 어떤 뭐 치료 위탁 추가, 그다음에 상습적인 아동 학대 행위자로 이 보호 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불응한 자에게는 이제 이런 벌금형을 이제 상향해서 또 처벌받게 됐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죠. 처음에는 이런 아동법이 만들어져 가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떤 면에서는 죄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벌법도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처벌이라든지 성폭력, 어떤 그런 피해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인제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자꾸 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법도 인제 이런 조정이 되고 또 상향이 되고 이런 어떤 그 개정이 되는 그러한 쪽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2020년도에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여기는 이제 친권 상실 청구, 그다음에 이제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접수, 현장 출동, 응급 조치 등 각종 조치의 어떤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그래 그다음에 아동 학대 전문 공무원이 아동 학대 신고 점수 및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게 됐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친권 상실 청구라는 뭐냐? 먼저는 이제 친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다 알잖아요. 친권은 뭐예요? 부모가 미성년자의 어떤 그런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라든지 어떤 그런 의무라고 될 수가 있죠. 미성년자들은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친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친권을 상실 여긴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현저히 어떤 면에서는 해치거나 그다음에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칠 경우에 어떤 자녀라든지 그 자녀의 친족, 그다음에 검사,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해서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어떤 그 임시 정리를 신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임시 정리를 신고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친권 상실이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피해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검사 이런 게 의해서 이제 친권의 상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시 정리를 선고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자, 아동의 학대 피해가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그다음에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어떻게 돼요?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에는 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그리고 피해 아동과 동거는 아동의 어떤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의 기간을 이제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어떻게 돼요? 이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총 그 기간의 상한을 4년이라 하던 것을 이제는 성년이 도달하는 때까지로 이제 아동에 대한 어떤 피해 명령 기간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확대를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이 교육의 사례 관리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 법에서 정한 절차라든지 관련 법제도 등을 추가해서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 가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이러한 어떤 규정, 즉 법의 어떤 제정이 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동 학대, 여기에서 이제 아동 학대 신고, 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시도, 그다음에 시군구 또는 어떤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어떻게 돼요?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동학대는 상당히 요즘에는 이제 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어떤 그런 초등학교 이런 쪽에서도 보면 이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것들이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어떤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하는 이 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은 피해 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그다음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어떻게 돼요?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 출동이 어떤 면에서는 동행하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 수사기관의 장과 그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떻게 돼요? 현장 출동했다는 어떤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의 어떤 출석이라든지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다음에 거짓으로 뭐 진술 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1천만 원 이하의 어떤 그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어떤 제지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어떤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토지나 건물, 배 또는 차에 어떤 출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범죄 사건의 어떤 이 증인이 자,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어떤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어떻게 돼요? 증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법원은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수행 방해죄의 어떤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어떤 그런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는 1,500에서 5천만 원 이하를 상향했죠. 그리고 현행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어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이제는 1천만 원 이하로 이제 상향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사법경찰관리는 자,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어떤 제지라든지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어떤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라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또 우리가 아까 명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밖에 뭐냐 하면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생명이나 신체를 또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어떤 신변보호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벌금이 이제 상향 조치되어 있다는 것들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사항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동학대 처벌의 이제 주요 영역이 이제 21년도에 들어오면서 21년도에는 자,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어떤 징역에 처하도록 하게 되고, 자,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검사의 국선 변호사 선정을 어떤 현행 재량 이 사항에서 이제는 의무 사항으로 이제는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이고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그 다음에 빈곤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보호준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이 법원의 어떤 국선 보조인 선정을 이제는 현행 재량 사항에서 이제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라고 이제 우리가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늘 이제 저희도 말씀드리지만 이 법적인 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아동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부녀자들과 관련된 거, 이제 부모자 어떤 강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것들, 이제 그다음에 어떤 가정 파괴범들 있잖아요. 가정 파괴범. 이건 이제 요거하고 이제 같이 여기 되는 가정 파괴범.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먹거리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은 좀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규정을 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늘 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없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이제 큰 어떤 사건 사고들을 이제 일으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 어떤 그 사회적으로 큰 어떤 그런 범죄 수단이 또 돼 가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관련되고 또 어떤 그런 가정 파괴범으로서 이제 부모자들을 이제 어떤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이런 행위들, 이제 유부녀들 마찬가지죠. 처녀들 같은 경우도 먹거리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하여튼간에 가감하게 법적으로 좀 강력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아동 학대 범죄의 어떤 그런 처벌 등에 관한 어떤 그 특례법의 용어인데
용어 정의는 이 특례법 제2조에서 이제 정의한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 따른 아동을 말하는데 여기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라 그러면 자, 아동이라면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 살펴봐야 되겠죠. 그걸 살펴보면 어떤 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 아동이란 여기에서는 이제 18세 미만 18세 미만은 이 미만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아동이라고 말한다라고 이제 여기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기에는 안 돼 있지만 자 아동이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아동복지란 뭐냐? 아동복지, 응? 아동복지. 자, 아동복지라는 것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경제적이고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자라는 것은 제 3조 이제 3항인데 그게 아동복지가 2호입니다. 2호. 응? 그래서 3호라는 것은 자, 여기에서는 친권자 그리고 후견자, 후견인 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어떤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우리가 이 보호자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학대라는 것은 이거는 제 3조 7항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아동 학대라는 것은 자 보호자를 보호한 성인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자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아동학대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범죄라는 것은 자 아동학대 범죄라는 것은 여기에는 이제 이 그 각 항목의 여러 가지 것들가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형법 제 어떤 2편 24장 살인의 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범죄 신고라는 것은 자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이런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진술 또는 증언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자료 제출 행위라든지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이라는 것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 행위자란 아동학대 범죄, 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공범을 우리가 아동학대 행위자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 범법, 아동복지법, 그 아동복지법에서 제3조 3항, 제3조 1, 2, 3항에서 쭉 해서 보면 7항, 8항 뭐 이렇게 쭉 해서 있는데 그 사항들이 이게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적인 것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몇 도 어디 법에 뭐가 있고 어디 법에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에는 우리가 한번 쭉 해서 이제 아동 복지법 그다음에 청소년법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쭉 해서 검토해 보는 것들은 상당히 또 의미가 있고 또 실적으로서 보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어떤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법적인 것을 한 번씩 조금씩 이렇게 검토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다음에는 자 이제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이제 아까 특례법 제 2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시되어 있는 거는 자 피해 아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우리가 이제 피해 아동이라고 하고요. 이 피해 아동이라는 그 피해 아동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 보호 사건이란 자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서 제 36조 1항에 나왔으니까 찾아봐야죠. 다른 보호 처분, 이하 보호 처분이라고 그러죠. 자,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그러니까 보호 처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이런 사항들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사건이다. 그러니까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사건은 아동 학대 범죄로 인해서 제 47조에 따른 피해 아동 보호 명령 대상이 되는 사건. 그죠?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가정위탁지원센터라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란 자,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상담하고 지도하고 치료하고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 밖에도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 종사자란다 이제 라고 이제 명시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특례법 제2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다음에는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에 대한 어떤 이제 우리가 절차에 관한 어떤 특례로서 첫 번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그다음에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특별자치, 시도,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특별시, 시도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시군구, 자치구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근데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면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이제 우리가 자치구라고 늘 하지요. 여기에서는 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법 제10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그러니까 아동권리보장원, 그 다음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들은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알게 된 거, 직무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나 의심 있는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들 여기에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의심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는 바로 신고해야 되고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도 마찬가지 이런 사항들이 알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런 어떤 아동 권리에 관련된 어떤 센터나 시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어떤 전담 공무원이나 이런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또 뭐 제보가 가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신고가 가겠지요. 그러면 이제 뭐 와서 확인하고 이제 어떤 전담 그런 기관에 이제 신고를 하면서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에 자, 가정폭력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떤 직무와 관련돼서 이런 아동학대를 알게 됐든지 뭐 의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건강가정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그래서 각 시 어떤 시군구, 시군 뭐 어떤은 시에 뭐 이렇게 보면 거의 의정부 시에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가정복지센터에 이제 건강가정 이제 센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제 있는데 이 센터에 이제 우리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의정부의 시에서 이제 그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종사자나 장애인도 이러한 사항을 알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어떤 장과 종사자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장은 이런 어떤 아동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알게 된 그런 어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될 경우 의심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 절차에 대한 이제 특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그리고
수거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서 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또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의심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 상담소,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제 2조 4호에 따른 119 구급대원의 대원, 그 다음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2조 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어떤 여기에는 구조사,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또 여기는 신고를 하게 돼 있다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영유아보호법 제7조에 따라서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그리고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알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떤 그런 가정 보육시설 뭐 이런 데 같은 데서 이제 꼭 거기만 아니라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어떤 아동 폭력, 범죄 학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가끔씩 하다 보면 이제 뭐 그런 매스컴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집에서 났다 그러면 그 원장과 또 보육 교직원이 실적으로 교직원이 그런 어떤 학대를 하는 사항들이 원장이 봤는데 그걸 바로 신고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이 들죠. 솔직히 그죠? 그리고 또 원장이 만약에 그런 거를 했다 그러면 뭐 교직원들은 뭐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겠지만, 반대로 됐을 때는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이제 다시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라서 교직원 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어떤 강사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과 그다음에 어떤 그 종사자들, 그다음에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과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그 의료기관 즉 병원에 갔는데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어떤 뭐 넘어졌다든지 자체적으로 다친 사항이 아니고 외부에 의한 어떤 그런 가해로 인해서 어떤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의심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그것도 또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다음에 종사자로서 그 시설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라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아동학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이제 아동이 이제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요즘 노인복지센터, 노인 요양원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확대 현상들이 이제 또 많이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요양원 쪽에서 이제 그 보호를 받고 있다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치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경우를 겪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눈여겨봐야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치매를 한번 걸리면 가족적으로 참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매를 이제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지만, 치매를 이렇게 또 걸리게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 뭐냐 하면 가족에서도 이제 이게 치매를 걸리면 밖으로 이제 나가고 계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요양보호원에 보호기관에 이제 맡겨놓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꾸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면회를 갔는데 그 상황을 이제 보고 또다시 집으로 인제 모셔왔는데 집에서도 사실 인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큰형님은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 인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못 모시고 막 이런 현상들이 또 가정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게 치매가 걸리게 되면 '야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치매를 걸리지 않는 경우가 인제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인제 치매가 의심되고 뭐 한다 그러면 치매 전문 기관을 인제 찾아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그 치매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른 또 처방도 받고 인제 그런 이제 것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보호하고 감독하고 보호하는 거는 누굽니까? 여기는 뭐 가족이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가족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러지 않으면 이제 어떤 요양원이나 이런 데다가 또 인제 보호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인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같은 법에 따른 어떤 정신의료기관 그다음에 또 같은 그 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그다음에 어떤 정신제한시설 이 어떤 장가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들이 의심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제 의뢰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절차들이 인제 우리가 마련돼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또 자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뭐 6호에 따라서 청소년 시설 및 같은 조 8호에 따른 어떤 청소년 단체의 어떤 장과 종사자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여기도 그래서 종종 특히 인제 이 아동학대는 우리가 인제 유아교육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 이런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중등 법에 의해서 인제 이루어지는 그 학교에서도 인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인제 어떤 교사가 인제 하는 경우도 인제 일부 있겠지만 교사들보다는 다른 어떤 또래 집단에 이제 또래 집단으로 인해서 인제 이루어져 가는 경우가 또 요즘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래 집단과 왕따를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인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인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이 초중등법에 의해서 인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학교의 장과 종사자들이 또 그런 역할이 상당히 인제 또 중요한 시기가 돼 왔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그다음에 학원의 설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및 교회 가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원의 운영자 그다음에 강사, 직원 및 그다음에 어떤 교습소의 교습자 그다음에 직원 뭐 이런 분들도 인제 같이 그런 의심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 돌봄 지원법에 따라서 인제 아이 돌봄이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어떤 통합 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인제 어떤 면에서는 의심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방특례법에 따라서 이방기관의 어떤 장과 종사자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인제 아이를 입양을 인제 하겠다고 인제 예를 들어서 그냥 갖다 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도 인제 있죠 또. 그러면 인제 그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제 뭐 그 아동을 한번 살펴봤을 때 그런 어떤 징후가 많이 있다는 게 하면 또 그거를 묵고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그 입양 아이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그 시설에서 정확하게 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면 또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특히 인제 그 이제 누구든지 어떤 면에서는 이 법에 따라서 신고인의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신고인임을 어떤 그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또는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인제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항에 따라서 보면 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 시도 또 시군구는 어떻게 돼요? 자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자, 특정 범죄 신고자 및 어떤 보호법에 따라서 어떤 그런 규정을 준용해서 이제는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현장 출동입니다. 현장 출동. 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이 사법경찰관리나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문 교육원은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아동학대 범죄의 어떤 현장에 출동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경우에 자, 수사기관의 장이나 또는 시도지사 또는 우리 자치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떻게 해요?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이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이제는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아동학대를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많이 이제 그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이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은 자, 아동학대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신고된 현장이라든지 또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필요한 어떻게 되는 그 장소에 출입해서 여기에서는 아동이라든지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 그다음에 관계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아동학대 전문 그 공무원은 피해 아동이라든지 어떤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서 이런 어떤 사례관리 범위에서만 아동학대 행위자 등 어떤 관계인에 대해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시도지사라든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 이 구청장들은 자,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라든지 어떤 사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어떤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어떻게 돼요? 피해 아동의 보호라든지 이런 어떤 사례 관리를 위해서 사례 관리라는 어떤 범위에서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아동학대 범죄 신고 또는 조사, 뭐 질문을 하는 어떤 사법경찰관리 또는 어떤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은 피해 아동이라든지 아동학대 전문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어떻게 돼요? 조사하는 등 일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동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 피해자, 아동의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인데 가해자하고 같이 해서 이런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 대면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상당한 또 법을 먹고 또 2차, 3차 이런 어떤 피해에 또 어떤 면에서는 가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분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분리된 곳에서 이런 조사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어떤 그런 현장에 출동한 이 사법경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이 법률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이라든지 협박,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 조치를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 조치. 자,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그다음에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할 경우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그다음에 재학대의 어떤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에는 자, 사법경찰관이라든지 또는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은 피해 아동이라든지 피해 아동의 형제 자매인 경우에 아동 또는
어떤 피해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어떻게 돼요? 다음제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는 어떤 조치냐면 자 여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행위에 어떤 제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어떻게 격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긴급 조치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경우에 이제 어떤 그 사무의 조치를 통해서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를 할 때는 피해 아동 등이 그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에 피해 아동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돼요? 피해 아동의 어떤 동의라든지 의사 이것들을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법 경찰 관리나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은 어떤 그런 관련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피해 아동 등을 분리하고 인도해서 보호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어떻게 돼요?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이를 관할하는 어떤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나 우리 자치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돼요? 통보해야 하고 그다음에 응급조치, 이 응급조치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72시간을 넘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문의 이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로서 피해 아동 등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4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날 끼면은 그걸 마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임시조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을 어떻게 돼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법경찰관리라든지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즉시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어떤 장 또는 어떤 시도지사, 이제 시군구 자치구 장에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관할 경찰서의 어떤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이제 우리가 송부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가 개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자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항상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은 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떤 긴급 임시 조치입니다. 긴급 임시 조치. 자, 사법 이 경찰관은 자,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이 재발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긴급을 요해서 이 법원이 임시 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직권이나 피해 아동 등 이런 어떤 법적 대리인, 그다음에 변호사, 여기 또 시도지사, 그다음에 자치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당이 되면은 거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법경찰관, 즉 사법경찰관은 긴급 임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 임시 어떤 그런 조치 결정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집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임시 조치 결정에서는 범죄 사실의 어떤 요지, 그다음에 긴급 임시 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 임시 조치의 내용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해서 이뤄가야 된다라고 명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임시 조치의 청구입니다. 그래서 자,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가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어떻게 돼요? 이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어떤 신청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피해 아동 등 그 법정 대리인, 그다음에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어떻게 돼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어떻게 돼요?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검사 또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 또는 긴급 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응급조치가 행해졌다면 통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자, 신청을 받은 검사는 어떻게 돼요?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로부터 72시간 네,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거는 그 기간을 말한다라고 이제 돼 있고요. 자, 이내에 이제 이거를 이제 해줘야 되고요. 긴급 임시조치가 있었을 때는 48시간 이제 이내에서 더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피해 아동에 대한 이제 변호사 선임의 특례입니다. 자,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라든지 그 법정 대리인은 형사라든지 아동 보호 절차상에 입을 수 있는 이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변호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 간의 어떤 피해 아동이라든지 그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조사를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 다음에 증거 보전 절차, 공판 준비 기일 및 공판 절차를 출석해서 의견을 이제 진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변호사는 증거 보전 어떤 그런 보전 그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그다음에 소송 계속 중에 어떤 관계 서류나 증거물 이런 것들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형사나 아동보호 절차에서 그 피해 아동이라든지 그 법적 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 행위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자, 검사는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형사 또는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선 변호사를 또 선임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자, 이제 아동보호 사건인데 이 아동보호 사건은 10분간 휴식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